사우디 왕실이 왜 갑자기 한글에 주목했을까요? 석유 자원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던 그 나라에서 이제는 세종대왕의 철학을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출신으로 현재는 왕립기술개발청 산하 스마트시티 기획팀의 정책 특사로 일하고 있는 파티마 빈트 나예프 알사우드입니다. 왕족의 일원이지만 제 삶은 화려한 행사나 보석 대신 도시 설계 도면, 회의 보고서, 기술 협약서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비전 2030 프로젝트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던 석유 자원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우리는 석유 이후의 국가 경제, 시민의 삶, 도시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과제 앞에 서 있지요. 그 중심에는 바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개발이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유럽과 미국에서 기술 정책을 공부했으며 이후 정부 주도의 다국적 도시 협력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해왔습니다. AI, IoT,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 수많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안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는데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람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 저희 대표단은 한국의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K-팝이나 드라마로만 익숙했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 출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 몸도 마음도 지쳐 있던 중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자사 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발표 주제는 제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한글 기반의 AI 자연어 처리 인터페이스 설계. 처음엔 다소 생소했습니다. 한글이요? 언어학적 연구는 아니고 기술 설계의 관점에서 한글의 구조를 응용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가진 조합 구조와 모듈성, 그리고 발음 기관의 움직임과 연결된 논리적 배치가 디지털 인터페이스 설계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한글을 문자로 보지 않고 코딩 가능한 언어 구조, 시각적 프로토콜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발표를 들으며 저는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철컥하고 맞물리는 소리를 들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각이 가능하다니요. AI와 사람의 인터페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의 구조를 끌어들이고 그것이 한글이라니?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즉시 해당 기업의 부대표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한 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지 기술로서의 관심을 넘어서 이 문자 자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제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 세종대왕, 훈민정음 해례본, 모음 천지인 구조,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글은 사람이 소리를 내는 원리, 즉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만든 문자이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 글자를 조합할 때 수직 수평의 배열을 통해 음절을 형성한다. 한 글자의 깃든 과학성, 논리성, 조형성, 미학 문자라기보단 하나의 체계이며 철학이자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하려는 미래형 도시에도 이와 같은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기술을 사람의 입장에서 재구성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스마트 시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글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튜터를 수소문해 리야드로 돌아간 후에도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받고 가능한 모든 한글 교재와 자료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감동받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문자에 매료되어 버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한 그날 이후 제 삶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야드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어 전공을 가진 튜터를 개인적으로 초청하여 정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은 꼭 한글 공부에 투자하겠다고 다짐하며 처음엔 기역, 니은, 아, 오 같은 자모부터 익혀나가기 시작했지요.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국어인 아랍어는 아예 문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도 다르고 자음과 모음의 개념부터가 생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한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는 그 자체로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어내는 조합 방식은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듯한 쾌감을 주었고 모든 글자가 소리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신호와도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만 알려진 것이 아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설계의 정점에 가까운 문자라는 것을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지요. 이런 확신은 곧 제가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기획 업무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원리를 참고하여 사람 중심의 정보 설계, 사용자 접근성 중심의 도시 구조, 교육 격차를 줄이는 정보 플랫폼 개발 등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설계, 분명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철학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발상은 사우디 내부에서는 순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보고서를 새롭게 수정하여 제출했을 때 저는 곧장 여러 고위 관료와 왕족 인사들로부터 날선 반응을 들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한 원로 장관께서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티마, 우리가 디지털 도시를 설계하자고 했지. 한국 문자를 수입하자고 했던가요? 한글이라니요. 그게 지금 우리 사우디 프로젝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는 저희 사촌이자 보수적인 정책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아미르 왕자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 역시 말을 보탰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우리는 서구 세계와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지나치게 동쪽으로 기울어진 판단입니다. 다시 검토하시지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혼란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단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에 깃든 철학이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본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려는 사고방식은 지금 사우디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철학이 익숙하지 않은 외래 문화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회의 이후 저는 며칠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방 서재에 앉아 흑백으로 인쇄된 한글 자모표를 가만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걸까?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개인 비서이자 현재는 왕실 기록보관소 수석 관리인인 압둘라 아라산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저를 왕립기록보관소로 초대했고 수십 년간 보관되어 온 고문서 중 한 상자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수집하신 수십 권의 외교문서, 회의록, 그리고 놀랍게도 한글로 된 교재와 번역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작지만 강하다. 그 문자는 과학이고 철학이다. 언젠가 우리도 이런 문자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오리라 믿는다. 순간 저는 손이 떨려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할아버지, 개혁을 위해 자신의 권한마저 내려놓았던 지도자였던 그분께서 이미 수십 년 전 한글에 대한 가능성을 보셨고 조용히 연구해 오셨다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자지 못한 채 그 모든 문서를 정리하고 요약하여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열릴 스마트시티 전략회의에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 주장을 펼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제가 다시 단상에 올라서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조심스레 제게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스마트시티 전략본부의 중간 성과 보고와 방향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왕실 자문위원단과 고위 기술 관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참석하신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유산 속에서 발견한 문서들과 기록을 한 권의 책처럼 정리한 자료집을 들고 나갔습니다. 표지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단정히 인쇄되어 있었고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시스템이지만 시스템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 발표는 기술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문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첫 슬라이드를 넘기자 몇몇 원로들은 고개를 갸웃했고 왕세자 전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그들의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의 밑바탕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정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어 저는 한글의 창제 철학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고 하늘 땅 사람이라는 우주 철학이 반영된 점,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꺼낸 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기신 메모였습니다. 수십 년 전 중동 오일 쇼크 당시 한국의 회복력과 국민 통합 프로젝트인 새마을 운동,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국민을 위한 사고체계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담긴 기록이었지요. 제가 그 문장을 조심스럽게 낭독하자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 문자는 무기보다 강하다. 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꾼다. 그리고 저는 제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사우디의 미래 도시 설계 철학과 한글의 원리를 결합한 인간 중심 도시 프로토타입을 소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적 요소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이해의 평등, 정보 접근성, 학습 격차 해소 같은 가치들이 담겨 있었고 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모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왕세자 전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게 시선을 고정하시더니 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티마, 당신은 단지 문자를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철학, 우리가 놓쳤던 사람의 가치를 찾아준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정식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합시다. 그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한자 한자 떠오르며 가슴 속에서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기술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그분의 철학이 지금 이 순간 왕세자의 결단과 함께 실현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은 곧바로 왕실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되었고 사우디 주요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글, 사우디 스마트시티의 철학을 불어넣다라는 헤드라인이 아랍 뉴스 포털에 올라온 날, 저는 조용히 제 방 책상에 앉아 한글 자모를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처음엔 글자를 외우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세상을 읽어내는 새로운 코드를 익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깃든 애민의 정신,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그리고 집단 지성의 형상화. 한글은 저에게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결정은 스마트시티 설계 방향을 넘어서 사우디 내 문화교육 기술 정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협력 구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방위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곧 왕세자 전하의 한국 방문 일정이 조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래 위에 한 줄기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술의 바람이 아니라 철학의 바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이끄시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책 특사 자격으로 수행단에 포함되어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고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부터 이어지는 한국 정부의 환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왕세자 전하께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단지와 기술기업 본사를 방문하실 때 인공지능 기반 교통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관리,
IoT 도시 플랫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며 수차례 감탄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시관 한켠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그 배경을 설명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는데 왕세자 전하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 영상을 감상하셨습니다. 이윽고 저를 향해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파티마, 이 문자가 지금의 한국을 만든 기초라면 우리도 이 철학에서 배워야 하지 않겠소?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하. 이 문자는 단지 글자를 넘어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하셨던 그 정신, 즉 사람을 위한 기술, 쉽고 정확하게 세상을 이해하는 시스템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글은 사우디 왕실 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도시의 설계 철학, 교육의 도구, 그리고 글로벌 소통의 새로운 창으로 인식된 것이지요. 왕세자 전하께서는 귀국 직후 즉시 명령을 내려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심축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뿐 아니라 한글 철학 기반의 디자인 원칙을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시 설계안은 전면 재검토되었고 한국 전문가들과 공동 설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사막 한가운데 드디어 첫 번째 미래 도시 지구가 완공되었고 그 개막식에서 제가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연단 위에서 제가 꺼낸 원고는 아랍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손으로 쓴 한글 원고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세자 전하,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문명의 씨앗이 피어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수백 년 전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문자는 이제 이 땅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제 서툰 발음에도 불구하고 연단 아래에 있던 한국 대표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사우디 관료들과 왕족들은 놀랍고도 경외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후 사우디 왕실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자녀들을 위한 한글 교육 과정이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고 한국과 협력하여 제작한 사우디 아랍어권 맞춤형 한글 교재가 교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교재는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는 왕실뿐 아니라 민간에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K-POP과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졌던 젊은 세대들은 자발적으로 한글 동호회와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SNS에는 한국 아이돌 노래 가사나 드라마 명대사를 한글로 따라 쓰는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고위급 회의에서는 중요한 기술 보고서 옆에 한글 요약본이 함께 첨부되는 풍경도 종종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그만큼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이제는 한글을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저는 밤늦게 왕궁의 정원에 앉아 아이들이 한글 동요를 따라 부르는 소리,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말이 들려오는 광경을 가슴 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중심에 한 사람, 세종대왕을 떠올립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을 존중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위대한 정신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사람을 위한 철학, 지식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정신, 그리고 문자를 넘어 문명을 바꾸는 힘을 배운 것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시스템이고 철학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코드입니다. 이 위대한 문자를 세상에 남긴 대한민국, 그리고 그 정신을 설계한 세종대왕께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국민이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우디 왕실의 심장부에서 한글이 뿌리내리고 대한민국의 철학이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설레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가슴 벅찬 감동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작은 나라의 문자, 그러나 위대한 철학,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과 한국의 가치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런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